그녀들의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옵션 만기를 맞이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제자리에서 상승 하락을 오가다가 제한적인 등락을 보였습니다. 전일 급반등으로 마감을 한 미국 시장과 또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는 약간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은행의 코로나 이후 네 번째 기준금리 인상 시행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중국의 봉쇄 조치 부담에 반도체 공급 차질, 또 고물가 부담 등 여전한 경기 불안 변수에 외국인은 오늘도 셀코리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10조 넘게 팔아치우고 있죠. 네,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돋보였던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애플카 협력 기대감에 7% 가까운 강세 보였는데요. 이외에도 자화전자가 카메라 모듈 부품 사업에 신규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고, MC넥스, 더구전자 등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정부가 특별여행 주의보를 해제한다는 소식에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기업들의 주가도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S-오일과 삼성중공업을, 기관은 삼성 SDI와 대한항공을, 공통적으로는 LG 이노텍을 집중 순매수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종목들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목요일 주코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세 분의 주코치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씨 오늘 어떤 분들과 함께 하나요? 네, 오늘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팀장, 최성한 교보증권 테헤란노 지점장, 그리고 김동준 신한금융투자 서울금융센터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먼저 저희가 이제 시장 이야기 묻기 전에 미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 김동준입니다. 한국경제TV 시청자분들하고는 또 자주 소통했지만은 또 이렇게 다자 토크를 통해서 다양한 종목에 또 시장과 호흡하고 또 투자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또 그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말씀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시장 이야기를 먼저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지만 우리 시장이 그래도 비교적 선방하면서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부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은 대외 변수에 여전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큰 핫 이슈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발 인플레이션이죠. 생산, 소비자 다 인플레이션인데 다행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정점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면서 한국 시장에는 좀 안도감을 좀 줬고, 특히 이제 LNG 이슈가 좀 독일의 러시아로부터 수입선 다변화 이슈와 더불어서 파이프, 철강 중에서 파이프 주식이 강세였고 여전히 조선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고, 어제에 이어서 기관들이 역시 이제 매수 기조를 참고해 주니까 시장은 좀 안정적이었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러면 윤여민 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앞에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시장은 좀 많이 선방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아무래도 좀 대형주 위주의 좀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어닝 시즌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어떤 좀 장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확실히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좀 이제 업종 장세로 좀 전환하려는 좀 모습이 좀 보이는 섹터가 2차 전지랑 지금 조선 섹터가 좀 눈에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우리에게는 이제 좀 중요한 나라가 좀 생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조선 LNG 쪽의 발주가 좀 시작이 되면서 경기 민감도 조금 움직일 것으로 좀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좀 종목 장세 속에서 어떤 업종 순환매도 좀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성한 지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쁜 니트를 입고 나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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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기운이 느껴지네요. 네, 시장은 이제 봄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리오프닝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행, 요즘에 여행이나 또 그리고 외식이나 공연,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런 자리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식 시장은 아직까지도 약간은 한겨울 같은 느낌,
아직까지는. 그래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은 대형주가 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제 개별 그 재료가 있는 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나 뭐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로 지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뭐 제목처럼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매일 이 시간에 지금 하잖아요. 저희 네. 프로그램이 종목들을 많이 좀 활용하시면 투자에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녀들의 종목톡과 매일 4시 함께 하셔야겠죠. 오늘의 종목톡 시작해 보겠습니다. KB금융, 삼강 M&T, 세아베스트, 인터로조 이렇게 4종목 선정됐는데요. 먼저 KB금융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0.2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에도 오늘 은행주들은 큰 움직임은 딱히 없었습니다. 은행주는 이 금리 인상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데 주가는 그렇게 좀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지점장님? 네, 단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축소되고 또 역전되면서 무엇보다 시장이 계속 나오는 얘기가 경기 침체 우려감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결국에 금융주도 이 경기와는 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게 결국에는 말씀하신 뭐 금리가 올라가는 가장 큰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사실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은행 업종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또 스태그플레이션, 이 경기 침체가 만약에 정말로 나타날 경우에는 은행주도 사실은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주가를 좀 잡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실적은 좀 확정돼 있다라고들 하더라고요. 팀장님 실적 어떨까요? 지금 1분기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안정을 위해서 배당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좀 막혔었던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다시 분기 배당이 좀 시작된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좀 금융주를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찬스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인상의 좀 수혜주라서 그때 보면 입골이 된다는 어떤 그러한 이제 공시처럼 좀 뭐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으로 어떤 그런 좀 시세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확실히 좀 매도세가 좀 많이 거세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금융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매수 매도 좀 이러한 좀 현황을 좀 보면서 좀 계속해서 좀 업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은행주를 얘기할 때 항상 대손 비용률 얘기가 빠짐없이 나오더라고요. 이 대손 비용률이 낮을수록 자산 건전성이 긍정적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게 높아지면 실적 하락의 요인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은행주들의 리스크 어떤 게 있을지 부장님이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예, 은행주는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업종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왜 금리 인상이 됐는데 은행주가 안 움직였냐? 예상됐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는 한국은 늘 자금 수요 초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기업이라고 하면은 은행의 수요는 대출이죠. 그래서 이 대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신정부 들어서 이제 대출 수요가 어떻게 맞물릴 것인가가 이제 은행주를 보는 포커스고 또 은행주는 외국인 지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환투자, 그러니까 한국 원화를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종목이 이제 더 은행주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원화가 하락할 것이다. 네. 그 환율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개념이 될 때 은행주가 상승하는 이런 외국인과 또 매매하고 연관이 된 그런 쪽이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요인보다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고 대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은행주를 보는 주요 관점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죠. 우선은 이제 신정부 들어서서 대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공약이 이행이 잘 되는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 말씀하셨지만 또 환율에 대한 또 부담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지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KB금융이 이제 분기 배당 가능성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또 매력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앞에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결국 외국인 지분율이 KB금융지주가 72% 정도 되고요.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한 6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외국인들 보았을 때는 이 은행주를 뭐 국내 KB도 있고 신한도 있지만 미국 외국 은행들하고도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미국 은행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좀 달라서 한국 은행들이 이런 이자 마진 이쪽 이자 수익에 대한 비중이 높다면 미국 은행들은 주로 비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 아닌 쪽이 50%가 넘어섭니다. 그 나머지가 뭐 투자, IB 쪽 부분하고 또 금융상품 이런 쪽으로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배당도 미국 은행들은 40%를 넘게 하는데 국내 은행들은 지금 20%거든요. 그래서 뭐 30%까지 올린다, 계속 올리겠다 말은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부분도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외국인이 다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좀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주주 친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걸림돌도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은행의 배당 정책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주셨어요. 미국 은행의 경우에는 배당이 한 40% 정도 되는데 국내 은행은 한 2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이 조금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KB금융을 비롯한 은행주들 전반적인 시각이 궁금한데요. 부장님은 은행주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마켓 정도를 보는 시각입니다. 뭐 은행주가 특별하게 배당 매력이 배당 수익률 개념에서 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고, 역시 말씀드렸듯이 은행주의 시각은 외국인들이 더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또 그 대출 수요, 과연 수요가 한국 경제와 더불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데 좀 매크로 변수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이제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는가, 그리고 매크로가 좀 좋은 방향으로 좀 돌아서는가, 이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럼 종목 얘기 여기까지 하고 방금 개장한 유럽 증시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12분 지나고 있고요. 4시에 개장한 유럽 증시 어떻게 출발했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영국 푸시 지수는 0.34% 하락, 독일은 소폭 오르고 있고요. 프랑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독일만 소폭 내리면서 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예정된 유럽 중앙은행 ECB의 회의를 주목을 하면서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영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 상승하면서 30년 만에 최고치에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속에서 금리 인상 일정이 구체적으로 오늘 밤 어떻게 언급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좀 종목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네, 다음 종목 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이 가져오신 3강 MNT인데요. 2020년에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 발전 설비 하부 구조물을 성공적으로 제작 인도해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현재 관련 시장에서 3강 MNT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팀장님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여러 해상 업체들의 좀 어떻게 보면 구미를 당길 정도로 지금 기술력은 상당히 확고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작년에 좀 수주 규모를 좀 보게 된다면 1조 7천억. 으로 지금 사상 최대 지금 수주를 기록을 했고, 올해도 지금 한 1조 4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해상 풍력 이제 구조물 관련돼서는 충분히 기술력이 검증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해상 풍력 관련된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제 모멘텀은 있습니다만 조선 쪽으로도 분명히 좀 모멘텀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양수 겸장의 느낌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사무조선해양으로부터 50만 평의 그 신공장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올 하반기에 부지 조성이 시작되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풍력용 대형 구조물 제조 야드다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전에도 화면에 이제 굉장히 좀 넓은 그 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향후 얼마나 성장에 기여를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주 잔고가 지금 거의 2년치 일감이 다 지금 꽉 차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좀 소화하기 위한 어떤 분명히 이제 건설의 어떤 전문 공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야드 추진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제 수주가 거의 1조를 넘어서 이제 2조로 지금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해상 풍력물만 아니라 또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군함 쪽으로도 제가 볼 때는 좀 수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야대가 좀 다양하게 좀 이용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군이 발주한 이제 3,500톤급의 호위함을 지금 2019년부터 좀 수주를 하면서 이제 해군 정비함 관련돼서도 지금 수주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물뿐만 아니라 이런 해군 관련된 좀 어떤 수주도 분명히 좀 이 야대에서 분명히 좀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잠재력은 좀 무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수주가 1조 7천억 원, 올해 역시 1조 4천억 원, 그리고 해군의 군함 수주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실적 전망치는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6,200억 정도, 그다음 영업이익은 한 535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30%, 그다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좀 증가하지 않을까 좀 추정을 하고 있고 사실 작년에 좀 약간 빅베스트를 좀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상각비가 좀 낮아진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연말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할 이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 좀 체인지 오더가 좀 보상액이 올해 좀 상반기에 좀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제가 볼 때는 좀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컨센서스는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하부 구조물의 체인지 오더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사용했던 것이 다 사용이 다 되어서 기한이 다 돼서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하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군함 얘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2019년에 이제 STX 조선해양의 방산사업부 부문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군함이라던가 특수선 수주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에 이제 3,500톤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3,3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리고 작년 8월에도 지금 3,000톤급 해경 경비함 2척을 수주했는데 이게 이제 한 1,3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뭐 하부 구조물도 지금 단위가 1,000억대가 넘어가는데 이 이제 군함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뭐 한 3,000억에서 이제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이 매출 부분에서 이제 군함이 차지하는 비용도 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계속해서 지금 경비함, 해군 이런 좀 방해 시설과 관련된 쪽에서 좀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좀 특수선에 대한 어떤 약간 틈새 시장을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업이 이제는 출발을 네.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있죠. 여기서도 한번 좀 더 좀 시너지 효과 날까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점장님은 삼강 M&T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셨지만 뭐 작년에 실적이 뭐 특수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상각됐다고 해야 될까요? 네, 빅백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작년에는 좀 그랬던 것 같고 올해 뭐 수주 작년 연말 기준으로 1조 7천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2년치 이상의 뭐 수주 물량, 그러니까 밀감을 이미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여기서 악재가 없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예상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희에게 종목으로 세아베스티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삼강 M&T와 관련해서 또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덧붙여 주시겠어요? 예, 많이 응원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제 그 조선블록 그리고 조선에 들어가는 후육관 업체에서 해상 풍력에 있는 이제 타워를 지지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구조물 업체로 성공적으로 변신했고 아마 3분기 중에 이제 SK그룹으로 편입이 될 겁니다. 네. 요즘 SK 하면 핫하죠.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는 쪽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2의 CS 윈드. CS 윈드는 이제 타워 쪽이지만은 이쪽은 해상 구조물 쪽에서 성장 드라이브를 그려볼 만하다. 다만 이제 이 분야도 이제 아까 이제 세아그룹 얘기했듯이 세아제강, 그다음에 세아제강 지주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특징이 대단히 무거운 걸 다루죠. 그래서 글로벌리 생산 기지를 갖는 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SK가 좀 경영권으로 이제 인수하면서 좀 이런 경영이 펼쳐지고 글로벌 업체가 진짜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리고 응원하죠. 네, 뭐 제2의 CS 윈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글로벌 수주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SK로 편입되는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어주신 것 같아요. 삼강 M&T 최근 주가를 보면은 박스권 내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답보 상태거든요. 목표가를 보면은 4만 원을 제시하는 리포트도 있더라고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 종목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텐베거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어제 오늘 좀 뉴스가 나왔었습니다만 이제 에너지 관련된 쪽으로 원전을 좀 강화를 시키겠다. 어쨌든 그 에너지 비율을 맞추기 위한 원전의 강화될 수도 있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좀 태양광에 많이 쏠려 있던 부분을 좀 풍력 쪽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 분배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정책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예상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독일 그리고 이제 미국의 PPP 법안이 통과 시에도 다시 한번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공략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배틀을 좀 길게 잡고 좀 제가 볼 때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좀 2만 원대에서 좀 조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기간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뭐 4만 원까지 아니더라도 충분히 3만 원 이상의 어떤 시세는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미주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콕톡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한국경제TV 실시간 방송을 보셔도 저에게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미주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옥님께서 상황 MNT와 CS 베어링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금 아쉬운 실적을 냈던 것 같아요. 이 두 회사 혹시 부장님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네. 우선 이제 성격이 틀리죠. 사실은 이제 그 CS 베어링은 CS 윈드의 이제 자회사 겸해서 네.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쪽이고, 스케일은 좀 당연히 틀리죠. 연관된 사업 중심으로 하는 거고, 삼강 MNT는 이제 과연 이제 CS 윈드급의 글로벌 메이커가 될 것인가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업체고, 일단 뭐 외형이라든지 규모 이런 거는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는 회사다. 다만 이제 방향이 해상풍력이라는 방향의 흐름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아마도 그 고영옥님께서 이제 제가 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이유는 CS 윈드를 언급을 하셔서 질문을 드렸는데 고영옥님께서 CS 베어링을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CS 베어링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상풍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CS 윈드랑 삼강 MNT가 전 투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CS 베어링은 CS 윈드가 갈 때 같이 따라가는 약간 좀 자회사 개념이라고 보고 동생 개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대장주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CS 베어링은 CS 윈드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다는 점. 근데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향이 좀 많은데 이번에 유럽 쪽에서 특히 영국이나 독일 쪽에서 풍력을 좀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CS 윈드가 움직일 때 CS 베어링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튜브로 김지민님께서 은행주는 배당받을 생각에 설레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네, 좀 많이 투자를 해야지 설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튜브 어떻게 또 참여해야 되나요? 네, 생방송 중 그리고 방송 후에 그녀들의 종목 콕톡 또는 콕톡만 쳐도 저희 방송 다시 보기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분들의 잘주와 못주 뭐 다양한 의견들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아 베스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오늘 5% 이상 오르면서 좀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난 3월에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 안건이 통과를 돼서 이제 내일이면 세아 베스틸 지주로 사명이 변경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세아 베스틸의 사업 구조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부장님? 예, 우선 이제 세아 그룹의 지배 구조와 경영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이제 세아 홀딩스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제 부산 파이프 그리고 이제 그게 세아 제강으로 바뀐 상태에서 이제 세아 홀딩스로 나눠져 있고, 세아 홀딩스가 지금의 오늘까지의 세아 베스틸 그리고 이제 나머지 회사들을 그 계열사들을 지주하는 형태였고 지배하는 형태였고, 세아 제강 지주는 세아 제강만을 이제 지배하는 구조고, 사실 창업 2세들이 이제 이 양쪽의 경영은 분리돼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아 베스틸이 상장된 회사고 그 아래 이제 세아 창원 특수강, 또 국내 1개 회사, 항공 소재가 있고 또 해외 5개 회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중간 지주회사를 만든 거죠. 왜 만들었느냐? 각각의 자회사들이 쉽게 얘기하면 드러나서 잘해보자. 그리고 그런 쪽의 시각을 평가받고 싶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제 세아 제강 지주가 많이 상승을 했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LNG 이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또 LNG 관련 투자가 활발해지면 당연히 송유관 파이프 쪽에 있는 세아 제강,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상풍력 이슈도 있겠지만
주가들 흐름에 감안해서 세아 베스틸은 그만큼 못 올랐죠. 못 올랐던 이유는 이게 이제 내연 자동차 관련 쪽으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탈자동차가 되고 친환경으로 될 거다. 이게 제가 이제 보는 시각인데 특별하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동안 세아홀딩스가 세아 베스트를 지배하고 세아 베스트 밑에 국내 2개 자회사하고 그다음에 해외 5개 법인이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 하나 끼어서 세아홀딩스, 그다음에 세아 베스트 지주, 그리고 나머지 국내 3개사 100% 지분을 소유하고 또 해외 법인 5개를 소유하는 구조. 그래서 기업의 내용은 바뀐 내용이 없다. 다만 이걸 통해서 각각의 사업 회사들, 이제 세아 베스틸, 이제 내일부터는 세아 베스틸이 이제 100% 자회사가 됩니다. 이 세아 베스틸은 탄소 합금강의 특수강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전문 업체도 세계 1위 업체고 이 특수강은 아주 다양하죠. 뭐 베어링, 산업기계, 자동차 이런 분야에 다양하고 특히 자동차 분야가 21%로 비중이 줄었습니다. 네. 옛날 기아 특강이기 때문에 세아베스트를 하면은 자동차 쪽이 내연차 쪽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인데 요 생각이 21%로 많이 줄어든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세아 창원 특수강 이거는 이제 스테인리스 관련 특수강입니다. 뭐 파이프를 포함해서 이런 쪽이 있는 회사가 되겠고 그래서 내일부로 이제 사명이 갑자기 이제 코드 번호는 똑같지만은 세아 베스틸 지주로 이렇게 바뀌었지만은 이 아래에 100% 자회사가 8개가 있는 구도가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세아 베스트 지주로 내일부터 사명이 변경이 되는데 이제 중간 지주사로 전환이 되면서 저평가된 이 자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같이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자동차양 비중이 21% 정도 되잖아요, 부장님. 근데 이게 자동차 말고도 다른 신사업에 좀 뛰어들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우선 이제 저평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제 아까 이제 3강의 수주가 1조 7천억인데 사실 세아 베스틸의 연결 기준으로 2011년 실적은 매출액이 3조 7천억입니다. 오. 그리고 지배순이익이 뭐 1,900억 정도 되고 또 자기자본이라고 해야죠. 자기자본만 해도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시총은 6천억대인 거죠. 그럼 PBR이 엄청 낮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세아제강 지주보다 주가가 이제 못 갔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어떤 인식 때문인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소재를 오랫동안 본 바로는 최근처럼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뭐 니켈이 뭐 하루에 뭐 수십 프로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들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어링, 산업기계, 자동차인데 가격 전가력이 좀 사실 부족하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쪽이다. 그래서 실적이 전년도 대비 올해 소폭 좀 하락할 것이다. 이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 자동차 비중 높은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동차 비중은 21%로 이제 충분히 낮춰놨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이제 3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새로운 모멘텀 중에 하나가 역시 전기차 쪽입니다. 전기차 쪽에는 기존에 이제 내연차가 되면은 세아 베스틸 지금의 베스틸 입장에서도 없어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전기차가 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속기가 전기차도 이제 그 연비라 가죠. 어떤 배터리로 얼마만큼 많은 게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고가의 특수강 제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쪽에 지금 국내 H사를 포함해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하고 테스트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연차 쪽에서 EV, 전기차 쪽으로 가는 방향이 분명히 설정돼 있고 이쪽 방향을 주목할 거다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전입니다. 이제 이 신정부가 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원전하면은 이제 프렌들리하게 친하게 가는 거는 프랑스고 독일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원전을 멀리 했었는데 조심스럽게 원전은 현상 유지 이상으로 가자 이런 상황인데 이 세아 베스틸의 그 아픈 쪽이 하나가 있는 게 대형 단조라는 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조로 하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보통 이제 2,000톤 프레스라고 하죠. 2,000톤, 4,000톤 이런 프레스였는데 과거에 13,000톤의 큰 프레스로 큰 제품 만드는 쪽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발전하고 관계가 됩니다.
근데 발전하고 관계가 되는데 그동안 이제 이 원전이라든 이런 부분이 약해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커다란 모멘텀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지금 원전은- 말씀해 주신 것만 보더라도 세아베스틸이 그동안 시장에서 조금 수급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건데 사실 전기차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잖아요. 그렇다면 시장의 관심을 조금 확실히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전 내용을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데 원전은 우리가 뭐 가장 중요한 게 친환경이라고 하지만은 가장 큰 게 그 원전에 대한 처리, 연료가 문제죠. 그 연료에 대해서 저장하는 용기를 프랑스 회사를 글로벌 1위 업체를 통해 가지고 미국향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완제품은 국내 최초입니다. 네. 국내 두산중공업이 최초요. 예, 부분품을 한 경우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한수원에도 저 부분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에 안전한 원전을 갖는 그 용기 쪽에 저장 용기 쪽에 아마 플레이가 될 거다 하는 부분이고 역시 이제 다른 분야 마지막 나는 분야는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에 이제 말씀드린 타워가 있고 구조물이 있는데 실제로 업체가 나가는 방향은 해상풍력용 발전기 크죠. 그쪽에 관련돼서 기어라든지 베어링 이쪽에 부품 소재 그러니까 강제라고 하죠. 철강제를 납품하는 거고 이게 이제 대만 해상풍력에 이미 납품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체인강이라고 또 해상에 연결하는 체인강이 있는데 유럽의 V사라는 1위 업체한테 지금 상호 협의 중인데 조만간 MOU를 통해서 대규모 수주가 되면서 해상풍력향 모멘텀도 나올 거다 이런 판단입니다. 제가 이 다음에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긴 한데 먼저 여기까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원전 같은 경우도 원전 모멘텀이 원전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용기를 만들고 그리고 또 해상풍력용 강제 시장도 대만의 1위 업체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유럽의 V사 1위 업체 MOU가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그 모멘텀이 좀 꽉꽉 알차게 차여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해상풍력용 강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차별화돼서 승부수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체인강 상당히 낯섭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 1위 업체 그러니까 유럽의 V사를 통해서 하는 게 이제 규모나 이제 가격 베이스가 좀 나아야겠지만은 역시 특수강 소재로 납품한다는 부분이 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해상풍력 발전기는 터빈이 대단히 큽니다. 이쪽에 관련해서 크다 보니까 역시 중량의 문제가 있는데 역시 특수강 쪽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세아베스틸이 세아베스틸 이제 지주가 이쪽 분야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단기간에 늘어나면 뭐 이쪽에 당연히 포커스를 맞췄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연차에서 EV 쪽으로 가는 쪽에는 방향을 잡았다. 두 번째는 이 회사 원전 메이커로 볼만하다 이런 측면이고 해상풍력은 말씀드렸듯이 터빈이 커지는데 그 부품을 특수강으로 납품을 하게 되고 또 전 세계 1위 체인강 업체 그 체인강 소재 쉽게 하면 특수강 철강 소재를 납품하는 모멘텀이 조만간 가시화될 거다 이런 판단이죠. 네, 뭐 내연 기관에서 EV로 바뀌고 있고 또 원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해상 풍력에서 터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수강 재질로 납품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모멘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스프레드도 좀 축소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방 산업에 대한 그 회복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철강제는 뭐 큰 이제 그 흐름이 다양하게 쓰이는 소재이기 때문에 뭐 수용 환경 변화에는 뭐 큰 리스크는 작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그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죠. 근데 프로젝트는 이제 보통은 이제 반도체 이슈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이쪽 분야에는 그게 좀 작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가격이 급등락을 하다 보니 철강 관련 쪽 특히 철강 업체들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거 그냥 급등하는 원자재로 세아 창원 특수강 같은 경우는 니켈 관련 쪽이거든요. 그 지금 있는 원자재를 팔아버리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죠. 네. 근데 기업이라는 건 비즈니스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격이 급등하는 게 가격 전가력이 좀 늦어지면서 좀 이제 실적의 둔화 요인은 있다 이런 판단이죠.
네. 지금 이제 세아 베스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 분 중에서 제가 질문을 누구한테 드릴까요? 약간 졸려보시는 원산을 것 같아서. 보고 계시는데 두 분 네. 다. 앞으로 이제 인터로조가 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어떠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차트를 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어쩐지 뭔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고점 대비 거의 이제 50% 정도 지금 가격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와. 많이 받았네요. 네, 이제는 좀 바닥을 잡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 지금 이제 지주사 초봉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런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결국 얼마큼 숫자로 찍히냐가 일단은 좀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미지 변신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최근에 보게 되면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어떤 좀 이제 좀 매기가 도는 어떤 그런 섹터에 어떻게 보면 좀 붙어가는 좀 그런 흐름이 좀 나오려면 어느 정도 그런 쪽 좀 전장 쪽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좀 강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풍력 쪽과도 지금 이제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에너지 쪽으로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언제쯤 좀 주가에 녹아날지가 좀 상당히 궁금해진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으로는 이제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네. 지금 5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저점을 조금 잡아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싶기는 하지만 많은 호재들이 있어도 그 호재들이 분명하게 숫자로 또 찍혀야지 가격으로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자, 부장님, 가격 전략 이제 어떻게 저희가 짝할까요? 예, 우선 이제 덧붙인다면은 배당을 좀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2021년에 일반 주주들은 1,500원 주당, 그리고 이제 대주주는 1,300원. 그래서 이제 차등 배당이라는 정책을 하면서 이제 주주 여러분들을 배려해 주겠습니다. 이 톤을 이런 던졌고 기업이 흔한가요? 이렇게 대주주가 더 적게 종종 받는 있습니다. 기업이? 오. 두 번째로는 좋은 회사네요. 예, 이제 순이익에 앞으로 순이익의 20% 이상을 배당을 하겠다. 이제 저희가 이제 주식 용어로는 배당 성향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배당 성향을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배당 투자 매력이 좀 있다는 측면이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아제강 지주라든지 세아제강 주가는 많이 상승한 반면 못 올랐죠. 그 못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물적 분할을 하네. 이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도매급으로 네. 이제 이슈가 좀 됐던 분인데 앞으로 이제 물적 분할을 한 게 이게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지주를 가치를 상장시키려고 높이기 위한 하는구나. 거다. 네. 이게 주가로 나타나야 되고 네. 또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데는 고점까지 가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6천억에서 7천억 사이에 있는 거는 대단히 매력적이다. 또 배당 매력도 있다 하는 측면이고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2만 원 이상은 평가를 충분히 받아야 되고 신사업에 대한 성과가 가셔야 된다면은 시총 1조 정도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 시총 6천억 정도인데 말씀하셨듯이 자기 자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PBR이 0.35 정도밖에 안 되고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고 시총 1조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톡은 최성환 지점장님이 가져오신 인터로조입니다. 고성장, 고마진을 지속하고 있는 콘택트 렌즈 제조 판매 기업인데요. 인터로조 토크를 저희가 나눠보기 전에 지점장님이 지난 3월 24일에 모주로 가져오신 TCC 스틸에 대해서 좀 짚고 가고 싶어요. 그때 종가가 1,650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거의 13,000원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9%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AS 차원에서 현재 시점에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두 분이 오늘 비슷하게 이렇게 철강 쪽.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도 TCC 스틸도 그런 철강 쪽인데 보면은 기존 사업이 또 잘 되고 거기에 이제 2차 전지라는 성장 스토리가 붙으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캐파 증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근데 큰 규모의 또 수주도 기대가 되고 성장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증권사들 목표 주가도 꽤 높게 나온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두 분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들도 사실은 철강 업종 내에서는 새로운 스토리를 지금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해상풍력, 원자력 같은 경우 다 정책 관련주라든지 친환경 쪽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 쪽의 어떤 흐름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인터로조. 최근 주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뷰티렌즈 시장 성장에 따라서 매출도 지금 순항하고 있죠, 지점장님? 네, 철강 쪽보다가 이제 좀 약간 아름다운 쪽으로 네. 조금 더 가볍고 밝고 그렇게. 가벼운 예뻐지는 종목. 네, 뭐 요즘에 그 컨택트 렌즈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또 그리고 미용용으로 뷰티 시장에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컨택트 렌즈가 하루 사용하는 것도 대부분 하루 사용하죠. 아무래도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세척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회사도 세척해서 쓰는 게 한 30% 정도밖에 비중이 안 되고 원데이용, 그러니까 하루용이 7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컨택트 렌즈는 의료기기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썼다가는 눈에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결막염 걸리고 난리 나요. 네, 맞습니다. 예쁜 눈을 껴보셨어요? 뭐 한때 네, 경력직. 네, 예쁜 눈을 지키고 또 더 예뻐지기 위해서 이제 그런 뭐 뷰티 렌즈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선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동사는 자체 브랜드가 클라렌이라고 있는데요. 클라렌은 수지가 광고를 해가지고 꽤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지 렌즈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해외는 이제 OEM, ODM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1위, 뭐 글로벌 빅4라고 하는 회사, 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A사라고 해야 되겠는데 A사가 이제 여기서 가져다가 ODM으로 지금 생산을 해서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1위가 지금 J&J,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의 아큐브라는 네. 제품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국내 1위인데 동사가 이제 2위권 내에서 이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지금 작년에 66%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한 벌써 15년째 지금 하고 수출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품질,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기기 측면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특히 중국 쪽 시장이 앞으로 일본 쪽 또 중동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한 수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가 캐파도 앞서 TCC 스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수주 기대감 또 이런 부분도 좀 향후에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출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셨는데 제가 아까 팀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 인터로조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했더니 이제는 메이크업 관련주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이요? 이게 렌즈인데 이랬더니 눈까지 메이크업한다고. 네, 간단하게 한 말씀 듣고 갈까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피부 미용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련돼서 기계들이 이제 뭐 미용 기계들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 좀 그 맥락에서 같이 움직이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리오프닝 관련돼서 좀 움직이지 않은 종목 혹은 섹터를 막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돌다가 이제 렌즈로 렌즈까지 오고 마지막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식음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왔어요. 건강기능식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술을 마시는 뭐 그런 이제 식음료도 술, 그걸 리오프닝에. 가장 리오프닝에, 네. 이용주에 마지막으로 먹는 보시네요. 거. 네, 진짜로.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네. 화이트진로. 네,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좀 리오프닝에 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성분들 풀매와 함께 같이 눈까지 이제 메이크업하자. 깨끗해지는 어떤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미용 기계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이제 돌고 돌아서 미용 렌즈까지 왔습니다. 신제품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원데이 컬러 렌즈, 뭐 원데이 클리어 렌즈 이런 신제품 출시가 작년에도 실적에 굉장한 기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이 신제품 출시에 대한 영향, 기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오래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뭐 네. 하루에 매일매일 뭐 일회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이제 그러다 보면 이 눈의 피로도가 또 없어야 높아지죠.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눈에 어떤 그동안에 뭐 난시나 노안, 뭐 당뇨병 등 이런 시력 저하가 되면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미용 목적을 하면서도 시력이 나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컨택트 렌즈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뭐 눈에 굉장히 중요한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지만 안경을 대신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시장 자체가 지금 한 1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만 향후에 뭐 13조가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 시장에서도 이 컨택트 렌즈, 그러니까 눈에 대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는 한 3천억 정도 시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뭐 하이드로겔에서 실리콘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 신제품으로 이제 앞으로 제품 믹스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서 수익성이 매출 증가율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셨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향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예상 실적은 어느 정도 가능할 네.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매출보다는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3% 정도 작년에 한 19% 정도 됐었는데 23%로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요. 매출액이 회사의 목표가 1,500억에 영업이익이 4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마 그 매출보다는 약간 매출이 이제 그 영업이익이 좀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품 믹스 개선 그리고 뭐 광고비 등 이러한 부분에는 변동비를 좀 조정하면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유럽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5년 정도 제품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 뭐 대규모 수주와 또 수출이 특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계속 또 좋아지는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분이 미용 렌즈를 안 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기계적으로 분석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네. 세아베스텔은 우리 팀장님이 한 말씀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부장님이 인터로즈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주실까요? 수지의 광고를 보신 적이 예, 있나요? 이제 자기 브랜드로 한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이제 ODM이 맞겠죠. 이제 개발 능력까지 포함된 개념인데 어쩌면 이제 시장에 따라 상충할 수 있는데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는 건데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은 커나가는 시장이죠. 뭐 휴대폰 보고 그다음에 TV 많이 보고 하니까 당연히 시력에 대한 이슈가 좀 되는 거고 그게 렌즈 이슈로 수요가 이제 전망이 좋은 상황인데 특히 이제 중국 쪽은 두들겨야 되고 많이 케어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마 어떤 OEM 업체, 어떤 ODM 업체하고 전략적으로 잘 해서 가느냐가 플러스 알파적인 성장을 가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 브랜드하고 ODM을 통해서 기술력은 입증받았고 시장별로 또 어떤 업체하고 ODM 전략으로 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은 또 좀 지켜보면 좋겠죠. 네,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릴 때 주가가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오늘 52주 신고가 나왔는데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멀티플을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만약에 20배 멀티플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주가 여기서 한 45,000원대 그리고 조금 더 25배까지 준다면 뭐 5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가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44,000원 정도 평균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멀티플을 지금 한 17배 정도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20배를 줄 수도 있고 25배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장에 따른 그럼 아까 저희 부장님이 말씀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요. 중국이나 해외 쪽에 성장 전략을 스토리를 잘 써준다면 거기에 맞춰서 멀티플도 상향될 것 같습니다. 네, 멀티플 상향으로 또 좋은 주가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주코치님 여기서 이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팀장, 최성환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장, 김동준 신한금융투자 서울금융센터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네. 보이는 종목 수다 숨겨진 톡 전략 톡톡으로 매일 오후 4시 저희는 찾아오겠습니다. 네, 미주 여러분 내일 만나요. 모두들 안녕. 안녕.